이제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혼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 표면적인 이유도 있고 심층적으로 들여다보신 것일 텐데 어떤 이유들 때문에 이혼들을 합니까? 일단은 성격 차이라고 말씀을 다 하시는데 그건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없는 게 성격 차이 없는 경우가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이혼율이 연간 이제 10만 쌍, 결혼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작년 올해는 7만 8만 정도를 내려갔긴 한데 결혼 대비 꾸준한 비율로 이혼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이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협의 이혼을 하세요. 거기다 이제 체크하게 됐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이혼을 하는지 이렇게 꺾기 표시에 체크하게 되는데 거기다 뭐 외도를 했든 뭐 됐든 거기다 쓰지는 않고 그냥 성격 차이. 이래서 성격 차이가 전반적으로 이혼 사유로 작용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합의가 된 거죠, 그렇게? 굳이 사연을 안 밝힌다는 거예요. 근데 재판을 해보면 많지 않아요. 사람이 많아서 사유가 다양할 것 같아요. 4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 부정행위, 돈 문제, 관계 갈등, 그다음에 폭행 등과 같은 학대 문제, 부당한 대우라고 하는데 돈 문제하고 그다음에 부정행위가 이 쌍벽을 이루는 양대 이혼 사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가정이 이혼한다 그러면 돈 문제 아니면 외도예요. 연령에 따라서는 어떨까요? 결혼 연차에 따라서 다르죠. 4년차 이하의 이혼은 신혼이혼이라고 하고 60세 이상이나 결혼 20년 차 이상은 황혼이혼이라고 하는데 이혼 사이에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이혼 같은 경우 40% 정도가 돈 문제로 이혼을 하고 있고 황혼이혼 같은 경우 40%가 외도,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높으실수록 사랑을 불태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이혼을 하시는데 신혼차 이혼의 특징이 과거에는 돈을 안 벌어다 줘서 못 벌어다 줘서 이런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나몰은 빚이 있는 거를 가장 극혐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결혼할 때 나모르게 빚을 가져왔던 거, 결혼한 이후에 나모르게 빚을 발생했던 거 이런 걸 정말 극혐하는데 빚을 발생하는 요소를 대체적으로 보면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부모님한테 대해서 뭐 연대보증을 했거나 대출받아서 줬거나 이런 게 많고 개인의 취미생활, 도박 이런 경우는 오히려 숫자가 적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남편이 결혼하면서 채무 빚을 가져온 거에 비해서 남편이 아내가 빚을 가져온 거를 정말 용납을 못하죠. 실제 사례에서는 아버지가 사업하는데 여자가 직장인이에요. 직장도 튼튼해요. 공기업인데 2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주고 온 거를 이제 상환을 아버지가 안 해줘서 온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남편이 알게 된 거예요. 이혼 소송 들어왔어요. 거기 가서도 판사님, 조정위원은 물론이고 저도 2천만 원 정도면 금방 갚을 수 있고 아내가 직업이 있고 더군다나 장인어른이 갚아준다고 하지 않냐. 그런데도 이혼을 하는 거. 이거는 공정의 측면인 거예요? 아니요. 신뢰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남자분들이 결혼할 때 여자가 그 살림살이를 카드 할부로 사오는 거. 요즘 부잣집들도 이제 나름이지만 보통 그 가전제품이요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면 다 사요. 빌트인이 많고 그랬기 때문에 옛날처럼 가전제품 많이 안 산다고요. TV에다가 침대에다가 소파 정도. 내 집도 아닌 데서 시작할 텐데 그걸 대출로 사왔다고. 대출로 사와서 결혼한 이후에는 우리 돈인데 왜 네가 결혼할 때 당연히 해왔어야 될 살림살이를 할부로 끊고 와서 나중에 벌어들여 쓰고 이걸 갚냐는 거예요. 그런 사유로 이혼을 많이 하고 대부분 돈 문제가 그 빚 문제입니다. 빚. 그다음에 젊은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뜨겁게 타오르는 몸과 사랑과 이런 게 젊은 시절에만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대법원 통계를 보면은 여성은 45세 전후, 남성은 55세 전후가 이혼율이 높아요. 그게 이제 여성 갱년기하고 남성 결혼 연차를 하면 이게 겹치는 기간인데 남자분들이 특히 바로 외도를 많이 해서 자꾸 뭐라고 한다고 댓글 달지 마시고요. 남편분들이 그때 외도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끌어오는 신체도 아닌데 그 연서 왜 바람을 필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분들 오셔서 하는 얘기 다 그거예요. 내가 좀 이따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집착을 하고 싶고 한다는 거예요. 75세까지 왕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집에선 그렇게 안 된다는데 부인이 아니기만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아내분들이 그래요. 마누라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아내분들이 와서 그래요. 이 인간이 나랑 할 때는 안 쓰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바람을 피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저도 그래요. 사모님하고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밖에 나가면 잘 돼요.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새로운 대상을 찾아서 그다음에 나의 성기능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정말 집착을 한다라는 거여서 외도가 오히려 50세 이후가 더 많습니다. 제 개인에 대해서는 결혼을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상담을 다니시러 오시는 분이나 같이 근처에 있는 젊은 동료들 중에 보면 밤대로 결혼을 한 지 벌써 5년이 됐는데 아직 신고 안 하고 그냥 사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결혼식도 했고 부주까지 다 받아놓고 아직 신고는 안 했대요. 이런 심리
심리는 또 뭘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그냥 결혼 자체가 친한 사이들끼리 이렇게 몸 섞고 살다가 같이 집을 합치기로 했으면 이제 미국처럼 결혼 계약서를 쓰든지 해야 되는 단계로 접어든 거 아닌가. 이제는 내가 얘는 사랑하니까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건 드라마에나 있는 얘기인 것 같고 경제적인 부분까지 들어가면 최대한 클리어한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현주 교수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빨리 그럼 이혼을 해서 네. 자유롭게 살든가. 아니, 왜 나이가 들었는데 저때 이혼하면 뭘 하겠다고 왜 이혼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나이가 들어서도 여지없이 이혼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인생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하고 이제부터라도 내 삶을 챙기겠다, 뭐 이런 심리일까요? 왜 하는 걸까요? 저를 만나러 오셨던 분 중에서는요, 남편분은 좀 황당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지금까지 문제가 하나도 없었는데 아니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면서 준비를 다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사실은 이 남편분이 상당히 좀 가부장적이신 분이셨는데 사실 이게 상담을 자기가 신청해서 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되게 얼마나 절실하면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내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 아내분은 마치 만기 적금 들듯이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십수년을.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참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깨끗한 어떤 도자기여도 거기다가 담배꽁초를 버리다 보면 완전 거의 잿더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렇듯이 그 집안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작은 문제, 남편의 말에 어떤 말투, 자기 맘대로 해버리는 거, 굉장히 상처를 줘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쌓이는데 그 아내가 그냥 계속 견디고 있다가 아주 최고의 적절한 타이밍에 그 이혼이라는 카드를 쓰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수 많이 발생합니다. 현실적으로 좀 그렇기도 한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내분들이 이혼하겠다고 오면서 지금 당장 하겠다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3년 뒤에 하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되는지 상담을 네, 하는 맞아요. 경우가. 네. 그래서 왜 3년 뒤에요? 그러니까 3년 뒤면 애가 대학을 졸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남편의 돈이 필요하고 하니까 그 전에 내가 뭘 준비해야 되나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친정에서 뭐 재산을 받아도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을 상담하고, 남편에 대해서는 뭘 알아둬야 제가 유리할까? 이런 걸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이렇게 마음 상태를 보면 같이 슬퍼요. 일단 그분들은 남편이다, 가족이다라는 걸 이미 다 접고 내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 게임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단계여서 남편에 대한 사랑도 미움도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내가 목적하는 걸 얻고자 하는 그런 거니까 굉장히 무서운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준비를 할 때 그분들의 특징은 내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러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뭐 벼락같이 떨어졌다는데 그건 아니죠. 아내분은 그 적절한 타이밍에 터뜨리는 건 내가 이 사람한테 충분히 돈을 가져올 만한 준비가 됐고 다 드러났고 아이는 다 책임을 졌고, 그 다음에 이 시기쯤 되면 남편은 아내의 손길이 필요해지는 시기.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야 라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 아직 경악을 하죠. 아직 경악을.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자승자박이에요. 복수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게 계획하고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는 부인들이면 그나마 좀 낫죠. 그렇죠. 대개는 맞아요. 그 순간의 감정을 못 참아서 난리가 나거나 화병이 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근데 또 한편에는 정신과에서로서 그럴 거 뭐 왜 사나. 딱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그때까지 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하고 보복심. 근데 난 그거 뭐 나쁘다고 안 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살할 테니까. 자기가 자살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는 충족을 받아야 되고 보상을 받아야 되고 법의 테두리에서 응징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사실 나 같으면 부동이 판다. 묻어버리지 뭐. 내가 할 일거리를 남자고 여자고 그게 돈벌이일 건 크건 작건 간에 자기가 할 영역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대학병원이 몇 개 도시에 있으니까 어느 한 도시에는 그렇게 이혼하고 혼자 와서 사는 부부님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회사나 이런 분들이 여성 혼자 그냥 회사 다니면서 그 정도 월급 가지고 살 수 있을 만한 회사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남자들은 이혼하고 혼자 못 사는 남자 되게 많은데 여성들은 혼자 밥벌이 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쯤 되면 아우 편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젊은 분들이 이걸 보고 있다면 일손에서 놓지 마세요. 그거 계속 하는 게, 이게 남자들이요 결혼하고 좀 지나면 쪼잔해져서 마치 내 돈으로 니까지 다 빨대 꽂고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걸 또 이용해서 더 괴롭히고 이러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혼당하지.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 10년, 20년 부부면 아유 이제는 뭐 안정 단계다, 이혼은 없다, 이렇게 가능성을 보통 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가 정말 크게 또 이혼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크게 배신을 겪는 경우들도 있는데, 둘 사이에 어떤 관계적인 교집합이 많이 없으면 언젠가 문제는 터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저를 만나러 오시는 분들도 보통 빚 때문에 뭐 그러기도 하고 원가족 문제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보면요 자식 때문에 살고 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지금 살고 하지만은 사실 둘 사이에는 남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자식 얘기만 하고 있고 아빠 더 어디 가서 뭐만 하고 있고 이런 것만 이렇게 둘 사이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재밌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또는 아내가 외도를 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모르겠다, 뭘 보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꼭 꺼내줘요. 같은 취미 가져보세요. 그리고 남편이 골프 그렇게 치는 거 좋아하고 아내가 골프 그렇게 치는 거 좋아하면 좀 맞춰줘 보세요. 같이 해줘 보세요. 한쪽 배우자가 그렇게 원하고 좋아하면. 그리고 두 사람이 좋아하는 취미를 그게 캠핑이든 뭐 사이클이든 탁구든 한번 개발을 해봐라. 그 정도 노력을 해봐라. 저거 다 싫다는 분이 있어요. 그럼 강아지 길러보시면 어때요? 강아지라도 하나 이렇게 반려견 반려묘를 들이면 공통의 대화가 생겨요. 관심이 생기고 그리고 처음에 이것이 별로 귀찮을 것 같아도 꼬물꼬물 이쁘게 하고 다니면 웃을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둘이 재밌는 얘기를 할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전 항상 그래요. 도대체 뭔 별적으로 그런 게 저절로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노력을 하셔야죠. 노력을. 두 분이 재밌을 것 같은 거 뭐 찾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아내분한테도 그래요. 이렇게 입으시면 안 되죠. 비싼 거 사 입으라는 게 아니라 화장도 좀 하시고 있는 옷도 좀 꾸미고 있고 아니 뭔 별적으로 그 나이에 저절로 이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남편분한테 좀 씻으세요 좀. 냄새나요. 여자들 거 싫다고요. 그러니까 노력들을 좀 하시고 같이 할 수 있는 거 재밌는 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좀 권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거부터 밥그릇을 바꿔본다든가 반려견을 들여본다든가 아니면 산책을 가본다든가 뭐가 맞는지 해봐야지. 하다 보면 맞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